네, 2부로 돌아왔습니다. 대한민국님께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운수업을 하시는데 지금 개인 사업자신 거죠? 예. 그러면 하루 일과는 어떻게 돼요? 주로 이제 저녁에 저는 일을 합니다. 낮에는 집에서 이제 쉽니다. 이유가 있어요? 밤에 하는 이유가? 저녁에는 이제 요금이 할증이 되고 차도 많이 안 다니고 낮에 배달하면 만약에 10만 원이면 밤에 하면 15만 원 되나 보네. 그런 것도 좀 있고. 예를 들면 할증 붙으니까 예. 골라서 뛰시네. 근데 그 소스는 누가 줘요? 그 오도는? 아, 정기적으로 계약을 해가지고 짐이 계속 있습니다. 너무 좋다. 10년 만에 자리 잡으셨네. 그 나이트클럽 부장했던 그 꼬셨던 친구는 깜빵 갔다 왔을 거 아니에요? 예. 그 형님은 지금 뭐 하세요? 모릅니다. 아, 연락 안 돼요? 그때부터 연락이 원수 시간이 돼가지고. 아, 그렇지. 원수가 됐겠네. 그 친구만 아니었으면 그냥 군대 있으면서 그냥 연금 받고 사는 건데. 제가 이제 그때 재판을 받을 때 재판장님한테 최후 변론에서 제가 이번에 마약과 관련된 사람들과 대일 신문도 하고 그 조직을 일망타진하는데 제가 검찰에 협조한 이유는 나 자신을 위해서였다. 왜냐하면은 나한테 마약을 준 사람들과 내가 원수 시간이 돼야 내가 출소를 하고 나서도 마약을 하지 않겠느냐. 이 마약이라 하는 것은 내 의지대로 끊기가 힘든 것인데 내가 그 사람들을 불지 않고 오히려 감싸주고 나 혼자 처벌받겠다. 이렇게 하면은 그 사람들이 고마워서 내가 나오자마자 찾아와서 아이고 고맙다 그러면서 마약을 한 꾸러미 갖다 줄 거 아니냐. 그래서 저는 뭐 그 사람들한테 나중에 칼침을 만드는 한이 있어도 마약을 안 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검찰에 협조하게 됐었다. 어떻게 보면 이제 배신자가 되셨네요. 네, 그렇죠. 근데 그분들은 민간인인데 군대 법원에서 처벌받은 건 아닐 거 아니야. 예, 민간 법원에서. 그분들은 징역 살았겠네. 예. 와, 보복이 무섭지 않으셨어요? 보복을 한다는 얘기도 있었습니다. 해코지는 안 했네, 그래도. 예, 예. 완전 말종들은 아니었네. 예. 멋있으시네요. 그래도 내부 고발자가 된 거네. 예. 일망타진 했네, 그래도. 예. 근데 대한민국님 너무 미운 게 그렇게까지 했는데 또 손 댔잖아. 예. 사회 나가서. 예. 그거는 진짜 반성하셔야 돼요. 예. 지금 안 하시니까. 예. 그렇게 무서운 거네. 예. 보복이 두려울 정도로 불면서까지 일망타진해서 선고유예를 받았는데 불명예 제대하고서 몇 년이 지난 다음에도 또 손을 대게 된 거네. 한번 더 하게 됐어요. 지금 하시는 거 아니죠? 예. 바로 신고 들어갑니다. 방송에 경찰관도 나왔었거든요. 예. 그 동생한테 바로 신고해요. 예. 믿을게요. 예. 그러면 지금 손을 안 대시는 건데 어머니도 모르시죠? 압니다. 어머니는 아시고 예. 친척들이나 친구들은 모를 거 아니야. 다 압니다. 다 알아요? 예. 와, 마약했다 그랬을 때 주변 시선이 어때요? 안 좋죠. 주변 사람들은 모르죠. 친척이나 친한 옛날 친구들은 아는 거고. 과거에 네. 관계가 됐던 사람들은 알지만은 마약을 안 하고 새롭게 인간관계가 형성된 사람들은 모르죠. 트럭 운전하면서 만난 분들은 예. 당연히 모를 거고 예. 친척들이나 이제 아주 가까웠던 옛날 지인들은 옛날 직장 동료라든지 아는 거고 중사나 하사 후배들 예. 그분들은 연락이 돼요? 예. 그 다 떨어져 나가진 않았네. 예. 궁금하더라고요. 마약 하신 분들 텔레비에서나 봤지 뭐 이렇게 1m 앞에서 볼 줄 알았나. 이 마약이라는 것이 이제 난잡한 그런 이제 이야기들이 예, 많은데 예. 사실은 이제 이 방송에서 일일이 이야기할 수도 없고 충분히 아까 표현이 됐잖아요. 어떠한 단어로도 표현이 안 된다. 예, 절대로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제 방송이 직업 방송이다 보니까 직업에 포커스를 맞췄는데 대한민국님이 경종을 울려주기 위해서 좀 얘기를 하고 싶다고 하셨는데 군대에서 했을 땐 친구의 유혹에 넘어갔던 거고 민간인 나왔을 때 몇 년이 지나서 30대 후반에 다시 빠져들게 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실 게 있다 그러면 뭐가 있을까요? 한동안 이제 마약을 잊고 살다가 저 역시도 마약을 끊었다는 생각을 하고 평범한 일상을 살다가 네네. 고향을 가게 됐습니다. 고향이 경상도신 것 같아. 예. 네. 조부모님 이제 벌초 때문에 네. 가게 됐는데 거기서 우연찮게 음악하는 친구를 길거리에서 만나게 됐습니다. 음악하는 친구. 예. 좀 느낌이 쏴다. 예. 근데 보통 이제 술집에서 음악하는 친구들이 네네. 뭐 요즘은 잘 모르겠지만은 예. 옛날 과거에는 대마초, 히로뽕, 그다음에 또 라는 약이 있습니다. 감기약 조제를 하면은 노란 콩알 같이 생긴 일명 그 친구들은 이제 콩이라고 부르는데 그거를 이제 음악 연주를 하기 전에 예. 자기 이제 용량껏 뭐 어떤 사람들은 10개를 먹는 사람도 있고 또 내성이 강한 사람들은 20개, 30개까지 먹는 사람 봤습니다. 완전 환각에 예, 빠져서 예. 연주를 하는 거네. 예. 뭐 일반화할 수는 없지만, 예. 네, 불법이죠. 그분들 잡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죗값을 치렀겠죠. 1980년대 이야기니까. 아, 한 40년 전 얘기니까. 예. 음악 소리가 네. 다릅니다. 아, 정말로요? 예. 특히 이제 대마초라든지 예. 콩이라든지 이런 걸 먹고 음악을 하면은 예를 들어서 36인조 오케스트라 음악을 듣는다. 그러면 보통 이제 여러 가지 음색이 있지 않겠습니까? 피아노, 첼로, 바이올린, 그다음에 색소폰, 각종 이제 악기 종류별로
플루트 소리도 각각 다 들립니다. 그 36명이 연주하는 소리가 그 정도로. 예, 그 정도로 청각이 예민해져 가지고 희한하네. 음악이 좋은 거죠. 그래도 손대면 안 되는데 그런 또 특이점이 있네요. 예. 그래서 이제 그 친구를 만났는데 이제 네. 그래가지고 이제 그분이 또 꼬신 거예요? 그 저녁에 이제 뭐 요즘 뭐 하냐고 물어보니까 저녁에 이제 뭐 어느 업소에서 음악을 하고 있다. 연주를 한다. 예. 한번 놀러 와라. 예. 그래서 그날 저녁에 이제 놀러를 한번 갔죠. 네. 그러니까 술만 먹고 나왔으면 되는데. 이제 술 한잔 하면서 그 친구를 보니까 네. 마약 생각이 나는 겁니다. 내가 좋았던 네. 그 느낌이 기억이 되살아나는 거죠. 중독이 이렇게 무섭습니다, 여러분들.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이제 10년 전에 자기 부모님이 돌아가셨습니다. 얼마나 슬펐겠습니까? 얼마나 슬퍼. 세상을 근데 잃은 것 같지. 세월이 지나감으로 해서 그 슬픔이 서서히 희석이 됩니다. 10년이 지난 후에는 간혹 생각이 나겠지만 부모님의 생각을 잊고 삽니다. 네. 근데 어느 날 부모님에 대한 누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갑자기 그 슬픔이 되살아나는 눈물이 나죠. 예, 그런 비유를 해보면은 좀 적절할 것 같습니다. 예, 이 부분에서도 악플이 많이 올라올 것 같아요. 네. 부모님이랑 마약을 왜 갖다 붙이냐 이럴 것 같은데 그 정도로 이제 좀 이제 강렬하다. 이해를 예, 좀 예. 돕기 위해서 그런 비유를 들었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요게 넘어간 거요? 예, 그래서 이제 그 당시도 네. 뭐 내가 안 한 지가 오래됐으니까 네네. 한 번 정도 하고 입 싹 닫으면은 네. 누가 알겠는가. 그런 악마의 속삭임이 저를 이제 유혹을 하는 거죠. 아이고, 지금 우리 대한민국님이 중간에 쉬는 시간에 담배 한 대 태고 오셨는데 전 담배를 안 피거든요. 그러니까 어디 가면 그러잖아. 술자리 가면 아이 뭐 한 대 펴봐. 뭐 이렇게 끊은 애들한테 내일부터 금연하면 되잖아. 이럴 때 피는 애들이 있거든. 근데 그런 식으로 한번 해봐. 이렇게 해서 넘어갔네. 그때 한 게 뭐예요? 대마초예요? 뭐예요? 히로뽕입니다. 대마초는 많이 들어봤는데 히로뽕은 뭐예요? 주사로 하는 거? 그렇죠. 필로폰이라 하죠. 아, 필로폰? 예. 그거에 또 넘어간 거야? 예. 벌초하러 갔다가 유혹을 못 이겼네. 그러다 또 중독이 됐네. 그렇죠. 서울에 못 올라온 거야 그러면? 그래가지고 이제 히로뽕을 하다 보니까 네. 이제 한 번만 하고 안 해지는 게 아닙니다. 이제 그렇게 한 번 하고 나면은 중독이 되겠죠. 그걸 시작하게 되면 일을 못 합니다. 완전 그냥 페인 되는 거야? 자기가 뭐 아니든 직장이 있으면은 결석을 하게 되는 것이고 네. 결국 이제 그만두게 될 것이고 집에 식구들도 알게 될 것이고 네. 문제가 확대되는 거죠. 이제 몇 번 하다 보면은 그게 또 이제 어떻게 잡히느냐. 그 친구가 잡혀가지고 저를 부른 겁니다. 아, 무조건 끝은 안 좋게 되네. 무조건 이제 제가 앞서 얘기했다시피 마약을 하면은 반드시 잡힌다. 오늘 잡힐 것인가, 내일 모레 잡힐 것인가, 그것이 문제지. 반드시 잡힌다. 그러니까요. 여러분들 이 방송이 저도 좀 고민을 많이 했는데 내보내는 이유가 반드시 잡힌다. 처벌이 강화돼야 된다는 거를 알려주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음악하는 친구가 잡혔어. 그랬을 거 아니야. 누구랑 했어. 아, 저기 대한민국이랑 같이 했습니다. 이렇게 부른 거네. 네. 몇 명 잡힌 거예요 그때? 한두 명은 아닐 것 그때 같은데. 3명이 붙잡혔는데 예. 공교롭게도 제가 제일 큰 사람은 경찰에서 풀어주고 돈을 주고 산 사람은 구속이 되고 왜 그래요? 공적이죠. 이제. 몸통은 봐주고 꼬리 자르기 했네. 근데 이제 보통 이제 뭐 저도 잘 모르지만은 예. 제가 아는 대로 이제 설명을 드리면은 내가 만약 경찰관이다, 마약 수사관이다. 그럼 실적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거기서도. 그러면은 한 놈을 잡았습니다. 굴비 엮듯이 엮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엮어야지. 예. 윗선을 잡아야 되는데 마약 중독자를 잡았으면은 판매책이 있고 그다음에 또 상선이 있을 거 아닙니까? 공급체. 공급책을 잡아야 되거든요. 네네. 근데 어찌 보면 마약 중독자는 범법자이면서도 한편으로는 피해자입니다. 그러네. 피해자인 것이 되는 소비자니까. 예. 자기 스스로 피해를 입히는 거죠. 이제. 자기가 사서 펴서 범죄자가 된 거고 예. 판매상이랑 그 위에 총책을 잡아야지. 그 이제 남에게 위해를 가했으니까 그러니까 정말 범법자죠. 그 사람들은. 몸통. 예. 그런데 이제 하나를 잡으면은 보통 이제 마약하는 사람들이 자기 상선을 부르지 않습니다. 자기 밑에 투약자들을 부릅니다. 그러면 뭐 몇 사람 불러주고 네. 자기는 경찰하고 협의해가지고 빠져나가고 부당거래가 되는 거네. 뭐 그렇게 그래야 야. 돼요. 결론은 판매책이랑 총책을 잡아야 되는데 사서 했던 사람들만 잔챙이들만 불고 예. 자기는 쏙 빠져나가는 거네. 뭐 한 달에 내가 뭐 몇 건은 해야 된다. 네. 뭐 이런 게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경찰도. 뭐 딱지 끊듯이. 그렇죠. 한꺼번에 잡지 않습니다. 그래요 또. 왜냐하면 이번 달에 내가 많이 잡아버리고 다음 달에 성과가 없으면 질책을 받을 거 아니겠습니까? 이건 심각하네. 이거 팩트죠. 예, 그러니까 이제 이번 달에 뭐 5건을 내가 알고 있다. 네. 그러면은 오늘 잡아도 되지만은 또
일부러 안 잡죠. 놔두죠. 오. 왜냐하면 이렇게 내 손 안에 있기 때문에. 아, 요 놈이 이제 다음 달쯤 처리해야 되겠구나. 요러는 거네. 그것도 이제 하나의 뭐 수사 기법이라고 볼 수 있죠. 나는 나쁘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근데 그게 나쁜 거죠. 왜냐면 빨리 잡으면 중독이 덜 될 텐데 봐주는 동안 막 필 거 아니야. 왜냐하면은 묶어서 잡아야 되니까. 아, 종합 세트로. 예, 세트로 잡아야 되니까. 잔챙이 하나 잡아버리면 소문이 나가지고 다 도망가 버리잖아요. 일망타진하려고 그러는 거네. 그리고 또 이제 우리가 볼 때는 부당하게 느껴질 수 있겠지만은 또 마약 수사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마약 수사라는 것이 쉬운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누가 신고를 하는 것도 아니고 몰래 여관에 들어가서 자기 혼자 하는 건데 그걸 어떻게 잡겠습니까? 근데 저 TV 보면은 막 강남 같은 데서 마약 판매상 잡는 거 보면은 앞뒤로 차로 막아놓고 막 야구방망이로 유리창 다 깨잖아요. 네. 수사관들이 이제 차 유리를 깨고 예, 하는 예. 거는 이제 왜 그러냐면은 일반 범죄자를 검거하는 거하고 마약범을 검거하는 거하고는 좀 다릅니다. 유형이. 마약범 같은 경우에 한각이 되면은 너무 과도한 공포심을 갖고 있습니다. 이 경찰에 대한. 예를 들어서 내가 초범인데 경찰에 붙잡혀봤자 뭐 집행유예가 100%인데 뭐 징역을 10년 사는 것도 20년 사는 것도 아니고 어찌 보면은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십정에서 떨어져 내립니다. 그럼 자기 죽잖아요. 자기가 떨어져서 죽는 거하고 집행유예 받고 교도소 한 뭐 1개월 정도 살다 나오는 거하고 어떤 게 더 큽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들은 무조건 도망가는 것밖에 생각을 못 합니다. 환각에 빠져가지고. 한각에 빠져가지고 정상적인 판단을 못 하는 거지. 도망을 갑니다. 네. 그 순간은. 어. 그렇기 때문에 유리창을 깨고 차를 들이받고 차가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건 당연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체포를 못 하니까 그렇죠. 그렇게 하는 거네. 무섭네요. 네. 절대 하면 안 되는 거죠. 한 네. 가지 더 말씀드릴 거는 환각, 한청, 한시. 환시는 일반 사람들은 보지 못하는 것을 자기는 보는 겁니다. 없는 것을 보는 거. 한청은 다른 사람은 들리지 않는데 자기는 들리는 거예요. 마약을 하면은 한청, 한시, 한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자기 가족을 흉기로 찔러 죽이는 사건들이 있습니다. 너무 무섭죠. 그럼 왜 그러냐? 너무나도 분노심이 폭발한 겁니다. 자기 마누라가 경찰에 신고를 안 했음에도 자기 와이프가 경찰에 신고를 했다. 또는 다른 외간 남자를 끌어들여 가지고 성관계를 가졌다. 뭐 이런 이제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행동이 자기 눈에는 보이고 피해망상이 예, 피해망상. 생기는 거네. 예. 진짜 하면 안 되는 건데. 와, 그러면은 우리 대한민국님은 환각 상태에서 뭐 어떤 잘못을 저지르거나 이런 건 없으세요? 본인만 뭐 얌전하게 하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근데 저도 좀 한 가지 의아스러운 부분이 이제 한각 상태에서 예. 음주 단속에 한번 걸렸습니다. 와, 아니 음주 단속도 이거 처벌 받아야 되는데 마약하고 음주 운전까지 한 거야? 아니 마약을 하고 가는데 음주 단속을 하고 있더라고요. 술은 안 마셨는데 마약하고 가는데 음주 단속을 하고 있었어요. 네. 그래서 이제 풀었는데 네. 술은 안 먹었으니까 통과됐죠. 근데 소주 한 잔 마시면 걸리고 마약을 한 사람은 안 걸리고 모순이네. 마약 한 것까지 탐지를 할 수 있는 기계가 이제 없겠죠. 와, 진짜 이거는 국내 유일이다. 마약하고 가다가 음주 단속 하는데 술 안 마셔서 그냥 통과된 거네. 그렇죠, 그렇죠. 근데 그때는 정신이 좀 돌아왔어요? 마약을 했다고 다 정신 이상이 있는 건 아닙니다. 그건 또 아니에요? 그 단계가 있습니다. 마약을 이제 지금 12시에 이제 했습니다. 예, 예. 그러면은 하루 정도는 한각이 안 됩니다. 안 되고. 기분만 좋고. 근데 마약을 하루만 하는 게 아니고 하고 나면은 내일 또 합니다. 그럼 오늘 마약을 하면은 잠을 안 잡니다. 잠이 안 와요? 잠이 안 오고 정신이 말짱하죠. 골 때리네. 그러면은 한 이틀, 3일 잠을 안 자면은 이제 한각이 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마약이 한각을 일으켰다기보다는 잠을 못 자가지고 한각이 되지 않나 이렇게 보는 거죠. 마약은 네. 잠을 못 자게 하고 잠을 못 자게 하는 것은 한각을 만들고 이게 악순환이 되는 거네. 네. 무서운 거네요. 한각이 오면은 갑자기 모텔에서 막 옥상으로 도망을 갑니다. 홀랑 벗고 왜 도망을 가겠습니까? 일반 사람들 이해가 안 가죠. 누가 예. 잡으러 오는 사람도 없는데 네. 왜 도망을 가냐? 여름철에 모기가 웽 한 마리가 이제 방에서 돌아다닙니다. 그게 경찰차 사이렌 소리로 들리는 겁니다. 웽웽웽 하는 소리가. 그럼 자기는 어떻게 생각하냐? 아, 경찰이 완전 포위를 했네. 이 여간을. 그래가지고 이제 옥상으로 이제 도망을 가는 거죠. 그러면 이제 또 경찰들이 계단을 타고 잡으러 올라옵니다. 그러면 더 이상 도망갈 데가 없잖아요. 그러면 옥상에서 떨어지는 거죠. 직접 보셨어요? 직접 보지는 않았죠. 들은 얘기고 제가 봤을 때 교도소에서 들은 것 같은데 느낌이? 하도 오래전에 그죠. 일이라서 예. 누구한테 들었다는 기억은 안 그러면 나는데 진짜 그 정도로 무서운 건데 지금 국내에 우리 대한민국님도 이제 한번 집행유예를 받으셨잖아요. 적발돼서 처벌받는 분들이 한 몇 명 정도 될까요? 한 1년에? 근데 저는 지금 현재 수사기관에 근무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네. 언론에 뭐 신문 기사에 한번 보니까 네네. 우리나라도 마약 청정국이 이미 이제 아니다. 아, 우리나라도? 이렇게 저는 봤습니다. 뉴스 보니까 뭐 저기 어디 뭐
이런 데서도 뭐 공공연하게 권한다고 그러더라고요. 통계상 예. 발표하는 게 우리나라의 마약 사범이 만약에 10만 명이다. 네. 그렇게 통계가 나왔다. 걸린 것만 그러면은 저는 10 곱하기 안 되겠나, 실제적으로. 10배 이상이 예, 그 정도는 숨어 있을 거다. 예, 안 잡힌 것들이 훨씬 많죠. 무서운 얘기를 해주셨는데 우리 대한민국님은 지금 끊은 지가 한 20년 넘었잖아요. 어떻게 끊게 되신 거예요? 저는 마약을 안 하는 이유 중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은 네. 제일 큰 거는 마약을 하면은 무조건 잡힌다는 것을 나는 깨달았기 때문에 2번 나는 그걸 잡혀봤으니까. 아는 거죠. 네. 마약을 하면은 내가 지금 한 번으로 끝날 수 없다. 예. 내일 또 하게 되고 또 모레도 하게 된다. 그러면은 아무리 내가 표시를 안 내고 싶어도 표시가 납니다. 나겠죠. 마약을 하는 가족들도 있고 가족들도 알게 되고 자녀들도 있고.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내가 오늘 근거가 되는지 뭐 내일 모레 근거가 될 그 이제 차이지 결국에는 근거가 되거든요. 그러면은 인생은 끝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 나이를 봐도 나이가 뭐 좀 젊었으면은 또 뭐 큰일 나실 소리 하시네 또. 모르겠지만은 이미 이제 내 입장에서 얘기하면은 예. 절대 마약을 하면 안 된다 이런 걸 제가 느끼는 거죠. 그렇구나. 왜냐면 이게 또 경찰관 동생이 방송 듣고 있거든요. 들어도 뭐 예. 관계 없습니다. 대한민국님은 이제 못해 이제 빠져나갈 데가 없어요. 듣기 어려운 얘기를 해주셨는데 지금 얘기가 너무 재밌어지는데 그럼 이쯤에서 2부를 마치고 3부에서 대한민국님께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3부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난잡한 이야기에서 정식 광고주를 모십니다. 방송에 광고를 하실 분들은 공식 이메일 주소나 공식 카카오톡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송을 듣고 후원해 주실 분들은 후원 계좌로 후원 부탁드립니다. 후원금은 더 좋은 방송을 만드는 데 사용하겠습니다. 그리고 팟빵 순위는 구독하기,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좋아요 누르기, 댓글 달기로 정해집니다. 구독 신청은 꼭 해주시고요. 매일 해주시면 좋지만 새로운 에피소드가 올라오는 매주 수요일, 토요일에는 꼭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좋아요 누르기, 댓글 달기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네이버에 있는 난잡한 이야기 공식 카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잡, 하고 싶은 잡에 대한 모든 이야기, 궁금한 사항, 건의사항, 홍보, 광고 등 잡에 관한 모든 사연이나 직접 방송 출연을 원하시는 분들은 공식 메일 계정으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연 신청 및 문의 이메일 주소는 난잡스토리@gmail.com입니다. 난잡한 이야기 공식 네이버 카페, 트위터, 페이스북 페이지, 구글 플러스도 많은 이용 바랍니다. 이상 난잡한 이야기 안내방송을 마치겠습니다. 네, 이것으로 헤드헌터 윤재홍의 난잡한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에도 새로운 직업 알찬 내용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진행의 MC 윤재홍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